여러분 안녕하세요. 구문천재 13-1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챕터 2 형용사 편에서요. 오늘 유닛 13을 달아볼 텐데요. 이것도 역시 내용이 좀 길기 때문에 두 파트로 나눠놨다고 그랬습니다. 길어진 형용사 네 번째 시간이고요. 우리 오늘 관계대명사 주격, 그리고 목적격, 그리고 관계대명사의 생략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136번부터 140번 문장까지 기출문장은 5개인데요. 이 개념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또 예문이 있을 겁니다. 이 개념들 잘 잡아두시고 다음 시간 13-2강에서 15개의 기출문장으로 꼼꼼히 다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명사를 뒤에서 수식하는 형용사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총 16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16가지는요. 저의 방식입니다. 교재나 선생님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참고하고 시작할게요. 명사를 뒤에서 수식하는 길어진 형용사 16가지. 제가 형용사 파트 처음 시작할 때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요. 기억이 나실까요? 우리 지난 시간까지 1번부터 7번에 해당되는 형용사 구들을 정리했고요. 오늘부터는 8번부터 16번에 해당되는 형용사 절을 살펴보게 될 겁니다. 형용사 절이라고요? 두 단어 이상의 모임인데 주어 동사를 포함하고 있겠죠. 형용사 절은 관계사 절에 해당된다는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관계사 절에는요. 큰 틀에서 관계대명사 절과 관계부사 절로 나눠볼 수 있어요. 그동안 기출문장을 우리가 해석하는 과정 속에서 종종 등장했기 때문에 해석하는 방법은 가볍게 소개는 시켜드렸습니다. 근데 그렇게 가볍게만 정리하고 가시면 당황스러운 상황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나눠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뭔가가 더 많아지거나 뭔가 매우 복잡해지거나 이런 상황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너무 걱정 없이 따라오시면 될 겁니다. 관련된 기출문장 아주 많습니다. 이것들 다 다루고 나면 해석에 자신감 분명히 붙으실 겁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엔 8번부터 10번에 해당되는 개념과 공식들을 살펴볼 텐데 관계대명사 절, 관계부사 절 오늘 본격적으로 처음 다룹니다. 따라서 이 아이들을 또 싹 모아서 큰 그림 잡고 시작할게요.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 모아보기.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는요. 문장 단위로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장 단위라고요? 얘가 절이기 때문에 주어 동사를 기본으로 포함하고 있다고 그랬죠? 물론 관계대명사 주격에 가시면 주어가 빠져 있는 경우를 보시게 될 텐데 그거는 나중에 주격 때 자세하게 다루시면 되고 큰 틀에서 얘네들은 문장 단위로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라고요.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하거나 보어 자리에 들어가는데 이 관계대명사나 관계부사는 보어로는 쓰이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참 다행이죠.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로만 기본 틀 잡아주시죠. 관계대명사 왓절은 제외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관계대명사 왓절은요. 명사절에 해당되는데 얘가 왜 명사절에 해당이 될 수밖에 없는지 명사 파트에서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테니까 요거는 제외하고 가겠습니다. 자, 이번의 내용이 기출문장 분석하는 과정에서 설명드렸던 내용이거든요. 가볍게만 볼게요. 명사 뒤에 대시나 WH로 시작하는 말, 즉 who, which, when, where, why 5개 정리해드렸습니다. 어쨌든 명사 뒤에 대시나 WH로 시작하는 이러한 말들이 있으면 관계대명사 또는 관계부사라고 판단하고 다음과 같이 해석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대세의 경우에 관계대명사가 아닌 동격절을 이끄는 접속사 대실 수도 있는데 해석할 때는 크게 구분하실 필요 없고 깔끔하게 말씀드린 그 해석 방법을 적용하시면 되는데 그 해석 방법은 다시 한번 예문과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사가 보이고요. 그 뒤에 대 또는 WH로 시작하는 말이 나오죠. 이때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한번 정리해 주시고요. 명사, 어떤 명사? 그 뒤에 주어, 동사가 나와 있으면 주어가 동사하는 명사라고 그랬고요. 주어가 없는 상태로 동사만 나와 있으면 동사하는 명사 이렇게 해석을 깔끔하게 해주시면 된다고 그랬네요. 그리고요. 이 동사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그 뒤에 수식어구, 보어, 목적어 등이 동반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대시나 WH부터 이 동사가 포함하고 있는 부분까지 이렇게 덩어리로 묶어서 앞에 있는 명사를 깔끔하게 수식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표현들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The man who is walking his dog이라는 표현인데요. The man이라는 명사 다음에
WH로 시작하는 who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동사가 바로 보이고 있는 상태지요. 그 남자 어떤 남자요? 그의 개를 산책시키고 있는 남자가 되겠죠. 자, walk가요. 그 뒤에 강아지라는 개라는 표현과 함께 이 개나 강아지를 산책시키다라는 덩어리 표현이 될 수 있어요. 따라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묶어서 해석을 해줄 수가 있겠죠. The girl whom you talked with, whom은 뭐지요? 요거 본격적으로 파트 들어가서 설명하도록 하고요. 명사 다음에 WH로 시작하는 말이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어, 동사가 이렇게 나와 있는 패턴이죠. 전치사는요,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물론 의미를 함께 포함해서 해석해 주셔도 괜찮고요. 그 소녀, 어떤 소녀요? 당신이 이야기했던 소녀가 되겠죠. 당신이 함께 이야기했던 소녀 이렇게 해도 되고 얘 없이 그냥 해석해도 의미 파악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The bag which she is carrying. The bag이라는 명사 뒤에 WH로 시작하는 which가 보이죠. 그 다음에 주어 동사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가방, 어떤 가방? 그녀가 들고 있는 가방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해석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몇 개만 더 볼게요. The first woman that became a pilot. The first woman, 최초의 여성이라는 명사 뒤에 that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동사가 바로 나왔어요. 얘가 뭔지 아직은 고민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최초의 여성, 어떤 여성? 비행기 조종사가 된 여성이 되겠죠. 자, became 다음에 명사까지 덩어리가 될 수 있다는 건 우리 잘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The country where many people enjoy its beautiful scenery. The country, 그 나라. WH로 시작한 건데, where? 괜찮죠? 그 나라. 어떤 나라요?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뭘 즐깁니까? enjoy라는 동사는 그 뒤에 목적어를 동반할 수 있겠네요. 그 나라의 아름다운 경치를 즐기는, 앞에서부터 다시 할까요? 그 나라, 어떤 나라요? 많은 사람들이 그 나라의 아름다운 경치를 즐기는. 좋습니다. 몇 개 더 가죠. The morning when I got up so late. The morning이라는 명사 다음에 WH로 시작하는 when이 보이고 있네요. 아침, 어떤 아침? 내가 정말 늦게 일어난 아침이 되겠죠. 주어 동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일어난, 근데 정말 늦게잖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 늦게 일어난 그날 아침이 되겠습니다. The reason why I don't agree with your idea. The reason, 이유라는 명사 다음에요. WH로 시작하는 Y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유, 어떤 이유? 내가 동의하지 않는 이유가 되겠죠. 어디에요? 당신의 생각에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내가 당신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가 되겠죠. 근데 앞에서부터 이유, 어떤 이유? 내가 당신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명사 다음에 대시나 WH가 보인다면 명사 다음에서 한번 끊고 어떤 명사? 그리고 그 뒤에 주어 동사가 나왔는가, 동사가 바로 나왔는가에 따라서 해석하는 방법은 가볍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동사 자리에 어떤 동사가 쓰였는가에 따라서 덩어리로 묶어볼 수 있으면 큰 구조를 잡아볼 수 있겠네요. 이렇게 가볍게 모아보기를 통해서 우리는 큰 그림을 좀 잡아봤고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8번부터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8번에서 10번까지의 포인트는요. 관계대명사의 주격과 목적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잠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관계사는요.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로 큰 틀에서 나눠볼 수 있고요. 관계대명사든 관계부사든 모두 형용사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아이는요. 매우 중요한 차이점도 있어요. 집중하시죠. 먼저 관계대명사는요. 형용사긴 형용사인데 그냥 형용사가 아니라 뭔가 하나 빠진 형용사입니다. 그러면 관계부사는요. 관계부사 때 하시게 될 텐데 관계부사도 형용사긴 형용사인데 뭔가 빠지지 않은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문법 시간에요. 관계대명사 다음에는 뭔가 하나 빠진 불완전한 절이 연결된다고 하고요. 관계부사 다음에는 뭔가 빠지지 않은 완전한 절이 연결된다. 이렇게도 설명을 합니다. 그거는 문법 시간에 하기로 하고요. 여러분들 이 문장 하나를 기억하면 문법 시간에도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이때 무엇이 빠졌는가에 따라서 관계대명사를 주격, 목적격, 소유격으로 구분하는데요.
주격은 주어가 빠졌다는 얘기고요. 목적격은 목적어가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소유격은 소유격이 빠진 건데 우리는 주격, 목적격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소유격 파트는 따로 자세히 준비했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겠습니다. 중요하니까 한 번만 더 볼게요. 관계대명사는 뭔가 하나 빠진 형용사다. 형용사는 명사 수식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명사가 이렇게 나올 것이고요. 그 뒤에 관계대명사가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동사가 바로 나오던가 아니면 주어 동사가 나오던가 이 둘 중에 하나가 가장 일반적입니다. 먼저 관계대명사 다음에 동사가 바로 나왔다는 얘기는요. 주어가 빠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어가 빠졌어? 주격이네요. 동사가 바로 안 나오고 주어 동사가 나오면 이때는 크게 고민하지 마시고요. 동사에 목적어가 빠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사가 바로 나오면 주어가 빠졌으니까 주격. 주어 동사가 나오면 목적어가 빠졌을 거라 예상하고 목적격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즉 무엇이 빠졌는가에 따라서 관계대명사의 격이 결정되는 겁니다. 앞으로 잠시 가볼게요. 관계대명사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한다고 그랬습니다. 이때 명사가 사람이라면 관계대명사는 who가 기본이고요. 만약에 사람이 아니라면 which가 기본입니다. 여기에서 앞에 명사가 사람이든 아니든 관계대명사가 주격이든 목적격이든 모두 대수로 바꿔 쓸 수 있다는 특징도 있네요. 됐을까요? 관계대명사는 두 단어 이상의 길어진 형용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명사를 이렇게 뒤에서 수식한다고 그랬죠. 하는 이라는 우리말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데 제가 앞에서부터 순차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명사, 어떤 명사? 동사하는 명사. 명사, 어떤 명사? 주어가 동사하는 명사. 괜찮을까요? 필기를 해두셔도 큰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자, 주격부터 자세히 한번 가볼게요. 앞에 당연히 명사 있을 거고요. 그 뒤에 WH로 시작한 말 또는 대시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동사가 바로 나왔다는 얘기는 주어가 빠진 주격이 되겠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묶어주는데 여기에 사용된 동사가 뭐냐에 따라서 수식어고 보어 목적어를 함께 동반해서 덩어리로 판단할 수 있겠네요. 명사, 어떤 명사? 동사하는 명사입니다. 자, who가 쓰였다는 건 앞에 있는 명사가 사람이란 뜻이 되겠죠. 그런데 기출문장에서도 보시겠지만 이 명사가 동물일 때 who를 쓰기도 합니다. 자, which가 쓰였다는 건 사람이 아니란 뜻. 어떤 경우에도 대신 바꿔 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한 가지 중요한 문법 포인트 살짝 보고 갈게요. 자, 관계대명사 다음에 동사가 바로 나왔다는 건 무슨 격? 주격이죠. 주격인 순간 앞에 있는 명사와 수일치가 되어야 됩니다. 얘가 단수면 얘도 단수, 얘가 복수면 얘도 복수가 돼야 되죠. 관계대명사 주격 파트에서 시험 문제에서 단골로 나오고요. 이거 수능에서도 여러 번 나옵니다. 이런 포인트들은 나올 때마다 또 챙겨드리도록 할게요. 됐습니다. 자, 이제는 예문을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죠. I love those who can smile in trouble.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한 말인데요. 자, 가볍게 시작해 볼게요. I love, 저는 사랑합니다. 무엇을 사랑하지요? those를 사랑한대요. 자, 그 다음에 those를이니까 목적어 자리가 되겠죠. 목적어 자리에 쓰일 수 있는 건 명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those를 명사로 판단할 수 있는데요. 사실 얘는 대명사입니다. 지시 대명사라고 불러요. 그런데 보니까 그 뒤에 who가 보이고 있습니다. 목적어 자리에 쓰인 대명사, 명사 뒤에 who가 보여요. 어떤 명사? 그리고 나서 동사가 바로 보이고 있죠. 웃을 수 있는 those랍니다. 그리고 in trouble, 어려움, 역경 속에서 라는 말인데 사실 those who는요. 얘가 관용 표현처럼도 많이 쓰이는데요. 뭐뭐한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근데 그걸 모른다 하더라도 who니까 앞에가 사람이란 뜻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들을 그냥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웃을 수 있는 역경 속에서. 자연스럽게 하면 저는 역경 속에서도 웃을 수 있는 혹은 미소를 지을 수 있는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하나의 표현으로 챙겨가셔도 되겠고요. 관계대명사가 뒤에서 이렇게 수식하고 있는 구조로 보셔도 괜찮겠습니다. 자, food is fuel which keeps our bodies moving and working. 자, 2018년 중3 때 출제됐던 문장이네요.
food가 문장의 주어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비동사부터 명사까지 덩어리로 동사로 바라보겠습니다. 음식은 연료입니다. 연료라는 명사 뒤에 which가 보이죠. 그 다음에 동사가 바로 나왔으니까 이 아이는 무슨 격? 주격이 되겠네요. 자, 주격이라고 판단하는 순간 앞에 있는 명사와 수일치도 해줘야 된다고 했죠. 얘가 단수기 때문에 단수라는 것도 가볍게 보시고요. 우리는 keep이라는 동사가 어떤 형태로 나올 수 있는지를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볼까요? Our bodies라는 목적어가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목적격 보호 자리에 이렇게 현재 분사 moving이 나와 있고요. and가 보이네요. 그리고 나서 다시 목적격 보호 자리에 현재 분사 working이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목적격 보호 1번, 얘는 목적격 보호 2번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and 다음에 있는 working과 같은 구조를 찾으시면 된다고 했죠. 좋습니다. 앞에서부터 가죠. 음식은 연료입니다. 어떤 연료요? 우리의 몸을 계속해서 움직이고 작동하게 혹은 일하게 하는 연료라는 거죠. 괜찮을까요?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만 더 보죠. One reason that makes night animals special is their big eyes. 2019년 중3 때 출제됐던 문장입니다. One reason, 한 가지 이유는 주어죠. 그리고 주어 자리에 쓰인 명사 뒤에 대시 보이고요. 바로 동사가 나와 있으니까 얘는 관계대명사의 주격이라고 판단하면 되겠죠. 그 순간 수일치 확인하시고요. 우리는 make라는 동사가 다양한 구조를 연결할 수 있는데 보니까 night animals, 야행성 동물들을 특별하게라는 오 형식 문장 구조를 만들고 있다는 게 보이네요. 자, make 목적어, 목적격 보호 자리에 형용사를 동반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덩어리가 되겠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 가지 이유, 어떤 이유요? 야행성 동물들을 특별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비동사 나왔고요. 그래서 끝까지 덩어리로 보겠습니다. 그들의 특별한 눈입니다. 의미 파악은 됐죠? 좋습니다. 문법적으로 두 가지를 살피고 가겠습니다. 자, 얘가 주격이라고 판단됐네요. 그 순간 앞에 있는 명사와 수일치를 시켜야겠죠. 그리고 얘가 관계대명사 여기부터 이 makes에 따른 여기까지 덩어리가 될 거고요. 그러면 one reason이 주어 자리에 쓰인 명사를 길어진 형용사, 즉 관계대명사가 뒤에서 수식하고 나서요. 그리고 나서 동사 나오는 거죠. 얘가 단수기 때문에 얘도 단수입니다. 이런 것까지도 종합적으로 이제 보실 수 있게 되겠네요. 관계대명사 주격 표현이었습니다. 이제 목적격으로 갈게요. 자, 관계대명사 목적격 설명은 됐습니다만 구조를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명사가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그 뒤에 관계대명사 나온 다음에 주어, 동사가 연결이 될 거고요. 이 동사의 목적어는 빠져 있는 상태가 될 겁니다. 명사, 어떤 명사? 주어가 동사하는 명사요. 가볼까요? 명사 있고요. 그 다음에 WH로 시작한 who, whom, which, 그리고 대시 보이네요. 아까 who, which의 대시였는데 whom이라는 게 껴들었습니다. 아, 이것만 없었어도 깔끔하게 정리됐을 텐데 이거 왜 껴가지고 짜증내지 마시고요. 알고 보면 얘가 상당히 고마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오고요. 동사에 따른 그 뒤 덩어리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덩어리가 될 겁니다. 자, whom 잠시 설명할게요. 만약에 관계대명사 who라면요. 앞에 있는 명사가 사람이라는 정보를 제공하죠. 그런데 그 뒤에 동사가 나왔는지 아니면 주어 동사가 나왔는지에 따라서 얘가 주격인지 목적격인지 판단이 될 겁니다. 맞나요? 그런데 명사 다음에 whom이 쓰여 있잖아요. 그러면 얘는요. 앞에 있는 명사가 사람이라는 정보와 뒤에는 안 보고도 목적격이라는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어의 am은요. 우리말의 미음과 같잖아요. 그래서 목적격이라고 판단하시면 아주 금방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고마워해야 할 아이라는 거죠. 당연히 앞에 사람이고 뒤에 목적격이니까 주어 동사가 나올 거란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동사의 목적어나 아니면 그 문장 내에 어떤 목적어든 빠져 있을 겁니다. 자, 이것도 하나 챙겨 두시고요.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이제 예문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There are a few things that you need to remember. There are로 시작하고 있으니까 여기까지 가야겠죠. 그러면 몇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것들이라는 명사 다음에 대시 보이고요. 주어 동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주어 동사 나와 있으면 주어 안 빠진 거니까 목적어가 빠졌다고 예상하면 된다고 그랬죠. 뭐가 빠졌는지는 볼게요. need 다음에 투부정사가 need의 목적어 자리에 쓰였고요. 그리고 나서 투부정사에 쓰인 remember라는 동사, 기억하다, 뭘이라는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빠져 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목적어가 빠졌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괜찮을까요? 어쨌든 주어 동사, 즉 주어가 살아있으면 목적어가 빠졌다고 예상을 하시는 겁니다. 자, 앞에서부터 다시요. 몇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당신이 기억할 필요가 있는 혹은 need to 동사원형 뭐뭐 해야 한다라고 자연스럽게 해석해도 돼요. 그러면 당신이 기억해야 하는 몇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앞에서부터 하면 몇 가지 것들이 있어요? 어떤 것들이요? 당신이 기억해야 하는. 됐나요? 자, food labels are a good way to find the information about the foods which you eat. 2020년 3월 9일 모의고사에서 출제가 됐어요. 자, food labels가 문장의 주어가 되겠죠? 이거를 보통 우리가 라벨 하는데요. 음식에 이렇게 음식에 관한 정보가 담겨져 있는 그 표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라벨이라고 부르잖아요. food labels, 음식 라벨들은요. 비동사 나왔네요. A good way, 좋은 방법입니다. 자, 방법이라는 명사 뒤에 투부정사가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이런 경우는 아닐지 보셔야겠죠. 하는 정형해 보는 겁니다. 그런데 find가 찾다니까 그 뒤에 목적어까지 함께 덩어리로 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자, 일단 음식 라벨들은 좋은 방법입니다. 어떤 방법이요? 정보를 찾는 방법이 되겠죠. 그런데 그 뒤에 전치사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덩어리가 되겠죠. 뭐에 관한 정보요? 음식들에 관한 정보가 되겠죠. 자, 음식들이라는 명사 뒤에 which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음식? 주어 동사 나왔으니까 당신이 먹는 음식, 여러분들이 먹는 음식이 되겠죠. 깔끔합니다.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which가 쓰였다는 것도 이렇게 함께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살펴봤던 명사 뒤에 투부정사, 형용사적으로 쓰인 것이고요. 명사 다음에 전치사 덩어리가 그 음식들에 대한 정보니까 얘를 수식하는 형용사구가 되겠죠. 게다가 이 전치사 다음에 쓰인 명사를 또 관계대명사 목적격이 수식하고 있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명사가 있는 자리에서는 언제 어디서나 길어진 형용사나 혹은 짧은 형용사든 앞뒤에서 수식할 수 있다는 거. 됐습니다. 자, 이제는 10번 포인트로 갈 텐데요. 오늘의 하이라이트가 되겠습니다. 별표 좀 쳐놓으시죠. 관계대명사 목적격의 생략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보세요. 명사 다음에 WH로 시작한 말이나 that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와 있으면 얘는 무슨 격이라고요? 주어가 살아있으니까 목적격이라고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목적격은 그 자체가 딱 이렇게 생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명사 다음에 주어 동사가 바로 연결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말은 뭐라고요? 명사나 명사 친구들이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이 주어 자리에 명사나 대명사가 들어가서 명사 다음에 바로 명사 동사나 명사 대명사 동사가 이루어진 케이스를 많이 보시게 될 겁니다. 물론 다른 주어도 들어갈 수 있긴 한데 그거는 잘 쉽진 않고요. 얘의 경우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따라서 명사 다음에 주어 동사를 볼 수 있으면 더 좋고요. 명동사가 있는 상황을 이렇게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주어가 동사하는 명사, 주어가 동사하는 명사 이렇게 보시면 될 텐데 똑같은 구조이기 때문에요. 어쨌든 이 사이에는 관계대명사 목적격이 생략되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명사, 어떤 명사, 주어가 동사하는 명사, 명사, 어떤 명사, 주어가 동사하는 명사 이렇게 가셔도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관계대명사 목적격이 생략되고 나면 이러한 구조가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예문을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자, 2017년 중3 때 출제됐던 문장인데요. Dogs can understand both the words we speak and the tone we use라는 문장입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개들은 조동사 나왔으니까 동사 원형까지 묶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표현 하나 정리할게요. Both A and B는요.
A와 B 둘 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지금은 표현으로 기억하세요. 나중에 상관 접속사 편에서 살피게 될 겁니다. A와 B 둘 다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both가 있고요. 여기에 and가 있으니까 얘가 A가 되겠고요. 얘가 B가 되겠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the words 단어들 혹은 말들이라는 명사 뒤에 주어 동사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the tone 말투 어조라는 명사 다음에 다시 주어 동사가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명사 다음에 주어 동사 사이에 관계되면서 목적격, 명사 다음에 주어 동사 사이에 관계되면서 목적격 보셔야겠죠. 따라서 단어들 어떤 단어 우리가 말하는 단어 말투 또는 어조 어떤 말투 어조 우리가 사용하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걔들은 이해할 수 있어요. 뭐를요? 우리가 말하는 단어들과 우리가 사용하는 어조 말투 둘 다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생각보다 강아지도 굉장히 똑똑하죠. 생각보다가 아니라 원체 똑똑한 아이 같습니다. 사람의 마음, 표정, 눈빛, 말투 이런 것들을 다 읽어낼 수도 있다고 하죠. 그런 의미의 문장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파트에 조금 더 집중해서 보시면 되겠네요. 하나 더 보죠. I'm the only father my children have. I'm the only husband my wife has입니다. 2016년 3월 9일 모의고사에 출제됐는데 실제 이러한 일들이 종종 벌어지기도 합니다. 일단 해석 좀 해볼게요. 저는 주어고요. 비동사 다음에 여기까지 가서 묶어볼게요. 저는 유일한 아빠입니다. 아빠라는 명사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왔는데요. 얘가 주어 동사인지 판단이 안 된다면 얘가 덩어리를 묶어서 명사잖아요. 명사, 명사, 동사의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유일한 아버지입니다. 어떤 아버지요? 저의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and 그리고 똑같은 패턴이죠. 저는 am the only husband 유일한 남편입니다. 남편이라는 명사 다음에 my wife라는 다시 명사 나오고 동사 나왔죠. 그럼 얘가 주어, 얘가 동사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어떤 남편이요? 저의 wife가 가진 이란 뜻입니다. 저는요. 저의 아이들의 유일한 아빠이자 저의 아내의 유일한 남편이라는 겁니다. 저희 아이들과 그 아내는요. 뭐 말도 안 되지만 남편이 여러 명 있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제가 굉장히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유명한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 중에요. 정말 그 사람 한 명이 팀 전체를 운영하다시피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이도 젊고요. 그런데 갑자기 은퇴 발표를 해서 야구인들이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유는 그렇습니다. 제가 그동안 야구를 하느라고 저희 아이들과 아내에게 시간을 많이 쓰질 못했어요. 아직 젊고 제가 충분히 야구를 더 할 수는 있지만 그거보다는 저희 가족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저는 유일한 아빠예요. 저의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저는 유일한 남편입니다. 저의 아내가 갖고 있는. 직역은 이렇게 되는데 자연스럽게 다시 하게 된다면 저는 저의 아이들의 유일한 아버지이자 저의 아내의 유일한 남편입니다. 굉장히 멋진 말이죠. 최근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메이저리그의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라는 그 팀에요. 버스터 포지라는 아주 유명한 포수가 있거든요. 이런 말은 안 했지만 이런 케이스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분들 말고도 뭐 여러 분야에 이런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자, 구조 잘 보시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기출문장 들어갑니다. 136번입니다. 자, take a risk는요. 굉장히 많이 쓰이는 표현입니다. 위험을 무릅쓰다라는 덩어리 표현으로 그냥 기억하세요. A person who can never take a risk can't learn anything 이라는 문장이네요. A person 사람입니다. 사람이라는 명사 뒤에 who 나왔어요. 어떤 사람이요? can never take a risk까지 한꺼번에 묶어볼 수 있겠네요. 그런가요? 자, 그러면 결코 위험을 무릅쓰지 않는 사람이 되겠죠. 혹은 결코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사람은 얘가 주어고요. 그리고 바로 can't learn이라는 동사가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배울 수가 없습니다. 뭐요? 어떤 것도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전체적으로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요?
결코 위험을 감수하거나 무릅쓰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것도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뭔가를 시도해 봐야 그를 통해서 시행착오를 겪든 뭐 하든 간에 뭔가를 배울 수 있는 거죠. 시도를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거나 위험을 감수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아무것도 배울 수 없다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자, 137번 가겠습니다. 자, shape는요, 얘가 모양이라는 뜻의 명사로도 쓰이기는데요. 어떤 것을 형성하다, 어떤 형태로 만들다라는 동사로도 가능합니다. thought는 think의 과거형이기도 하지만 이 자체가 생각이라는 명사도 가능해요. repeat은 반복하다라는 뜻의 동사가 되겠고요. Your brain is shaped by the thoughts that you repeat 라고 나왔습니다. 여러분의 두뇌, 뇌는 해놓고 동사 자리에 BPP가 쓰인 상태죠. 그럼 얘가 수동태라고 보면 되겠네요. 수동태는 되거나 받거나 당하거나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뇌 혹은 두뇌는 is shaped, 형성됩니다. 만들어집니다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전치사 다음에 명사까지 갈게요. 생각들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어떤 생각들이요? That you repeat입니다. 여러분이 반복하는 생각들. 다시요. 여러분의 뇌는 만들어집니다. 생각들에 의해서 어떤 생각들? 당신이 혹은 여러분이 반복하는. 여러 가지 생각, 뭐 어떤 생각을 반복하다 보면 그런 생각들에 의해서 여러분의 두뇌가 어떻게든 형성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포인트 보시면 되겠죠? 138번입니다. 지금은 가벼운 수준의 짧은 문장인데요. 내일 가시면 굉장히 긴 문장들 보시게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포인트를 잘 살려보세요. 다음 시간 예습하실 때 조금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138번. Creativity는 창의력, 창의성이라는 의미의 명사고요. skill은 기술 또는 능력이라는 의미의 명사가 되겠습니다. consider, 간주하다, 생각하다. 이거 consider라는 동사 우리 주목해야 될 동사죠. uniquely는 유일하게, human은 인간 또는 인간적인 이라는 의미의 명사, 명사 다 됩니다. Creativity is a skill we usually consider uniquely human 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creativity, 창의성이라는 것은요. 자, 비동사 나왔으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덩어리로 묶어볼까요? 기술입니다. 자, 기술이라는 명사 뒤에 이렇게 주어 동사가 나와 있는 상태죠. 자, we는 주격이기 때문에 무조건 주어 자리에 쓰이는 겁니다. 그러면 명사, 주어, 동사 패턴이죠. 따라서 여기에 관계되면서 목적격이 생략되어 있다고 생각하시고 기술입니다. 어떤 기술이요? 우리가 보통 간주하는 혹은 생각하는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우리 consider 뒤에 무엇이 나왔는지를 봤더니 부사 그리고 human은 명사든 형용사든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의미적으로 판단해 보니까 우리가 보통 유일하게 인간적이라고 생각하는 기술이라는 그런 의미네요. 그러면 얘가 목적격 보호 자리에 쓰인 형용사라고 판단할 수 있고요. 그 형용사를 uniquely가 이렇게 수사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수식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목적격 보호가 나와 있으면 목적어 있어야 되잖아요. 맞나요? 다시 생각해 볼까요? 관계대명사는 뭔가 하나 빠진 형용사라고 그랬습니다. 관계대명사 목적격 생략되어 있고 주어 나와 있고 동사 나와 있으니까 당연히 목적어가 빠져 있는 상태인 겁니다. 이런 구조를 보시고 목적어가 빠진 상태에서 목적격 보호구나. 그래서 창의성이라는 것은 기술입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유일하게 인간적인 것이라고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은 창의성은 인간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가질 수 있는 그런 아이라는 거죠. 좋습니다. 139번. 자, social은 사회적인이라는 의미의 형용사고요. discuss는 토론하다, 논의하다. 우리 3형식 동사 패턴에서 그래도 기억하면 좋을 동사라고 그랬죠. we, 주어 자리에 쓰인 주어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are social animals, 사회적인 동물이라는 명사까지 여기서까지 가겠죠. 우리는 사회적 동물입니다. 자, 동물이라는 명사 뒤에 who가 붙었죠. 그리고 나서 동사 바로 나왔으니까 주격이 되겠네요. 그 순간 얘가 복수니까 need도 복수라는 것도 가볍게 보시고요. need 다음에 투부정사 나왔네요. 그리고 투부정사에 속한 discuss가 바로 명사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동사라고 그랬죠. 이거 discuss about 절대 안 된다고 그랬네요. 그리고 나서 with others 전치사 덩어리가 보입니다. 앞에서부터요.
우리는 사회적 동물입니다. 어떤 동물이요? 논의할 필요가 있는 또는 논의해야 하는 뭐를 우리의 문제들을 with others 다른 사람들과 함께요.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혼자만 모든 걸 다 해결할 수는 없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주변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고 논의하고 토론하면서 지내야 하는 그런 부류라는 거죠. 됐을까요? 자, 요거 살펴보시고요. 수일치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자, latest는 최근의, 최신의란 뜻이에요. I'm not one of those people who just must have the latest phone이라는 문장입니다. 자, 저는 am not one이 되겠죠. 근데 one of가 있으면 그 뒤에 복수명사가 나왔는지 보시고요. 뭐 중에 하나를 연결하시면 더 좋겠죠. 근데 보니까 one of those people입니다. 이때 those는요, 명사를 수식하는 지시 형용사가 되겠죠. 그냥 those만 있으면요, 지시 대명사고요. those 다음에 명사가 있으면 지시 형용사라고 부릅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 중 한 명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뭐예요? 사람들 다음에요, who가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들, 그리고 나서 just must have니까 얘가 동사가 되겠네요. 주격입니다. 뭐 조동사는 수일치를 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습니다. 자, have 다음에 목적어가 the latest phone으로 나와 있고요. 무슨 말이냐면 저는 그러한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런 부류의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요? 반드시 필수적으로 가져야만 하는 뭐를? 최신 휴대폰을요. 휴대폰이 나오면 그때그때마다 그러한 최신 휴대폰들을 꼭 사서 가져야만 하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이런 얼리 어답터들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취미나 재미로 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절대 비난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의 물건을 사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게 쓰지 기능상으로 더 이상 안 되겠다 이렇게 싶을 때까지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뭐 한 번 건너뛰고 그 다음 거 나왔을 때 갈아타는 뭐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어쨌든 나는 최신 물건이나 최신 휴대폰이 나올 때마다 그걸 반드시 가져야 하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일상생활에서 must have, 꼭 가져야만 하는 이런 표현 많이 씁니다. must see라고 하면 꼭 봐야 하는 뭐 이런 정도의 의미가 될 거고요. must do, 꼭 해야 하는 이런 건데 여기에는 must에 이런 표시를 붙여놔서 강조의 의미를 나타내는 거죠. 꼭 가져야 되는, 필수적으로 가져야 되는 그런 사람들은 중에 하나는 아니라는 겁니다.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된 내용은 다 전달해 드렸습니다. 복습 좀 꼼꼼히 해주시고요. 이제 예습까지도 꼼꼼히 해주셔야 될 그런 파트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 13-2강이고요. 오늘 살펴보지 못했던 141번부터 155번까지 15개의 문장입니다. 조금 길 거예요. 당황하지 마시고 배웠던 개념들 차곡차곡 적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